네, 상임고문직에서 해촉된 홍준표 시장 발끈했습니다. 나 자를 거면 욕설 목사나 위촉해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장혜찬 의원님, 왜 당에서 이렇게 홍준표 시장을 섭섭하게 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원칙과 기강 확립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임고문단 제가 명단을 다 어제 봤는데요. 현직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상임고문단의 취지 자체가 이미 현실 정치를 그만하신 분들, 은퇴한 원로들에게 조언을 듣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현직에 있는 분이 거기에 올라 있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뭐 이게 입막음이라고 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임고문 안 하신다고 어떻게 우리가 홍준표 시장님의 SNS나 정치적인 이 의견 게시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최고중진회의에서 여러 중진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강한 리더십, 당대표 중심의 기강 확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만을 상대로 기강이 확립이 된다면 여러 가지 우려나 문제점 지적하는 거 수용하겠지만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최고위원 누구든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김기현식 기강 잡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윤리위원장과 당무위원장도 선임되었기 때문에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에서도 전반적인 기강 재확립이 있을 것이고요. 누구든 지나치게 지도부를 흔들거나 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실언으로 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다면 그게 누가 되었든 기강을 강하게 잡아내겠다는 의지의 첫 단추였던 것이고요. 예.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런데 좀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원칙과 기강이라는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원칙이라고는 하는데 그 원칙이 하필 왜 지금일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타이밍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고, 그 타이밍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순서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니까 지켜봐 달라고 하면은 그 순서를 김재원 최고나 다른 분들 징계부터 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원칙이라는 것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공감이 없는데 어디서 또 꺼내와 가지고 이런 뭐 좋은 말이 있으니, 이런 뭐 법조항이 있으니 이거 원칙이야라고 어느 날 갑자기 하면은 그거는 저는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정치는 함께 하는 겁니다. 공감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먼저 보여주고, 예. 이런 기준이 있으니 이렇게 하겠다. 이런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순서는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이 경중은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지. 하나 해놓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홍준표 시장이 며칠 전에 아니 관여하라고 이거 자리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한테는 좀 이렇게 이제 당의 발전을 위해서 좀 지금까지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좀 제안이나 이런 부분 또 따로 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방행정에 전념하라고 해서 내가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지. 내가 현역 정치인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거는 내가 처음입니다. 당에서 왜 나를 위촉했겠어?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위촉한 거 아니야.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지. 니는 대구시정에만 전념해라. 황당한 말이지. 그러면 상임고문을 해촉을 하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지. 관여해달라고 해놓고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네. 서운함이 이제 묻어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SNS 글을 보면 굉장히 서운함이 묻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여해달라고 자리 줘놓고 관여하니까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금 반박이거든요. 이제 전직 비대위에서 상임 고문으로 위촉한 건데요. 예. 지도부가 바뀌면 그걸 모두 다 일괄 수용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상임 고문에서 물러났어도 예.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조언 중에 쓴소리 중에 예. 또 귀담아 들을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그건 더 또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겠죠 아마.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잘 수용하면 되고요. 예. 다만 홍 시장께서도 이제 당을 위한 고언과 충언을 해주실 때 예. 약간의 톤 조절 정도 이게 좀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예. 또 저희가 이 같은 어떤
이 상임고문단 현직 정치인이 있지 않다는 원칙을 잡기 위해서 이 조치를 했지만 이 조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다른 대상을 상대로도 똑같이 원칙과 기강을 잘 잡아 나가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고 예. 제가 누차 이번 주 초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혹여라도 정광훈 목사나 그런 세력이 당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말 더 확실하고 단호한 조치를 이제 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상임고문이 아니더라도 홍준표 시장이 맞는 이야기, 예. 또 쓰지만 몸에 좋은 이야기 할 때는 또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앞으로 잘 보여드리는 게 저를 포함한 우리 지도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당대표도 그래도 지냈던 분이고 대선 후보였는데 이게 해촉하는 그 방식에서 좀 미리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절차, 좀 누가 미리 만나거나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뭐 그런 아쉬움 느끼는 분들의 의견도 제가 동의를 하고요. 예. 반대로 홍 시장님께서도 SNS 쓰시기 전에 미리 한번 연락 주시거나 예. 내부적으로 이런 예. 건 어떠냐라고 예. 말했으면 서로가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언제나 예. 이야기하지만 외부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 할 수 있죠. 다만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건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모양새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두고 설전 벌이다가 홍준표 시장을 해촉한 거는 이거는 뭐 그건 아니겠지만 전광훈 목사 편든 셈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보는 아니, 시각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김기현 당대표가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 타이밍과 순서가 방식이랑 뭐 더불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게 예. 왜 불거졌습니까, 최초에? 김재원 의원의 말에서 비롯되고 그 말이 논란이 되니까 정광훈 씨가 밖에서 강한 이야기로 마치 국민의힘을 무시하듯이 뭐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이런 말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과한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한테 섭섭한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좀 더 현명하시다면 저는 그 말을 이용해서 잘못된 부분을 쳐내고 그러니까 전광훈과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경고를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말을 수용해가지고 했지만 이게 과한 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자중해라. 이렇게 놓고서 했다면 모두가 김기현 대표가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인정하지 예.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것도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의혹이긴 하지만 이번 홍준표 시장 해촉 배경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있습니다. 전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인 말도 것 안 되는 같고요. 의혹입니까? 예. 얼마 전 그 해운대 일강 횟집 뭐 진보 진영에서 뭐 친일 논란을 불지폈던 참 말도 안 되는 논란인데 생각할수록 그곳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또 하태경 의원이 같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있고 여러 지자체장들이 있었으니까 분위기 매우 좋았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어제 오늘 라디오에서 말씀하신 것만 봐도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SNS를 통해서 나는 당내 문제에 더 개입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뭐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그런데 드는데, 이제 예. 그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그건 뭐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적절한 수위에 대한 고민, 이 정치라는 게 결국 아다르고 어다른데 아를 할지 어를 할지 고민하는 종합 예술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시장님도 고민도 하실 것 같고 오늘 한 1시간쯤에 홍준표 시장이 올린 페이스북 보니까 이 문제를 더 확대하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당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뭐 개인 간의 갈등이다 정도로 좀 예. 이제는 축소하고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요.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저희가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4, 5, 6월을 보내야 되고 또 민생과 관련된 이슈들, 또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정말 세세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런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제 한 지난 일주일 정도 뜨거웠던 설전 이슈들은 좀 뒤로 밀어내 버리고 서로 간에 좀 이 억울한 마음이나 서운한 감정들은 예. 묻어두고 지자체장은 지자체장대로 또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정책과 민생 관련된 설명 국민들께 집중해서 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요, 개입을 하기가 어려워요. 뭐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개입 못 합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잖아요. 뭘로 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정당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주장을 표출할 수 있다.
근데 그 자기 주장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한다면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결론을 지으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